예, 선고하겠습니다. 2024 헌나 1호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인용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은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4가지 점에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이 4가지 점에 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청구인이 제적위원 2인만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헌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적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방통위의 의결 종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13조 2항의 제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방통위법은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인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제적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총 2명이었으므로 제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범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따르면 5명의 위원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하게 결혼이 발생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제적위원 2명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로부터 방통위 심의 의결의 전제로서 위원 3인 이상의 제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 정족수를 요구하는 법 해석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통위는 2023년 8월 25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임명되었을 즈음부터 10개월이 넘도록 위원 3인에 대한 국회의 추천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 되지 않아서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방통위의 주요 소관사무 대부분은 방통위법 12조에 방통위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특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이런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방통위가 이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동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의 전신인
구방송위원회에 관해서는 의결 정족수뿐만 아니라 의사 정족수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방통위법이 제정되면서 방통위에 관해서는 의사 정족수 규정은 두지 않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이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정파적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들만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위법 행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명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청구인이 박문진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이 방통위법 14조 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방통위법 14조 사항은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방통위법은 제척, 기피 제도를 두어 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법 14조 사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소추 사유는 회피 사유의 전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습니다. 세 번째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14조 3항을 위반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 사건 회의의 안건 중 박문진 의사 임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법 14조 3항은 기피 신청의 주체를 심의 의결의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신임 박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강중묵, 박선아, 윤능호의 기피 신청은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박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인 조능희, 송요훈의 기피 신청은 방통위에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의원 한 명만 남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위원회 구성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14조 3항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 의결로서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방송법 46조 3항,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 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방통위 사무처는 피청구인의 임명 전부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 서류 검토, 결격 사유 확인,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피청구인과 김태규는 이 사건 회의 개최 전까지 약 7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결격 사유가 있음이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들 중에서 2표를 모두 득표한 후보자만을 추천하여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모집 공고의 내용과 방통위의 관행을 고려할 때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 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한국방송공사 박문진 이사의 추천 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이 회의에서 한 표만을 득표한 후보자들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 의결로서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박문진 이사를 추천 임명한 것이 방송법 46조 3항, 박문진법 6조 4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인 4가지 법률 위반의 점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방통위법 13조 2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이고, 불가피하게 5인 미만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제적하는 상태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위원 중 2인의 위원만이 임명되어 제적하고 있는 경우에 그 2인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어떠한 원인으로든 방통위 위원 중 2인의 위원만이 임명되어 제적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독임제가 아닌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방통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운영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통위법 13조 2항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이고, 방통위의 심의 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상 의무 중 하나입니다. 피청구인은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에 2인의 위원만 제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나머지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영두의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에게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서 기각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혹시라도 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았을 때 그 경우에도 이거를 그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아서 파면을 할 것인가, 이제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법률 위반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그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법은 의사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3조 2항의 의결 정족수로 규정한 제적위원 과반수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제적위원 2명에 의한 의결의 위법성이 도출되는지도 방통위법의 문헌만을 보았을 때는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판례도 아직 확립된 바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임명되기 전부터 방통위는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주요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결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의 방통위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어 방통위의 기능 마비와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피청구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게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실시되었고, 그리고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가결되었으며,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법원에 많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력 분립 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헌법의 구법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보충 의견으로 이러한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제적위원 2인만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하여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은 이용 의견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 신청 중 일부 신청인들의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방통위법 14조 3항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021 헌가 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 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를 중앙간서의장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보조 대상 수행 배제 제도의 도입 경위, 보조금 부정 수급의 폐해, 보조금의 속성을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이 배제 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행 배상 제도는 배제 제도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 수령자의 모든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2021년 6월 15일 개정되기 전의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 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다음 2023 헌가 17 2023 헌가 316 병합 2024 헌가 18 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원 제청 등 제청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청구인 고정덕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정지하거나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택시 운수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객자동차 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단서 제3호 중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24조 3항 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9 헌바 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청구인 수마이 짐단이 이 사건은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당해 사건 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한 청구는 재판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심판 대상 조항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은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제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테러의 실행 또는 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테러단체의 확장, 정대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가입 선동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 2020 헌바 51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 위헌소원 청구인 송화숙 외삼인. 이 사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중 민간공원 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사업 시행자 조항, 도시공원 부지 내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공원 시설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 조항은 광역시장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 조항을 통한 도시공원의 확보, 대규모 난개발 방지 등의 공익을 고려하면 사업 시행자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비공원 시설 조항 역시 도시공원 확보, 대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고 비공원 설치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비공원 시설의 규모를 도시공원 면적의 30% 미만으로 제한하여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영리 추구에 치우쳐 공공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 4항, 21조 2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건 2021 헌바 25 물환경보전법 2조 10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홍진호. 이 사건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물환경보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연역, 체계를 종합하면 폐수 배출 시설이란 발생하는 수질 오염 물질을 그 내부에서 외부로 내보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질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함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구체적 해석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제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기 전의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본문 중 배출 시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1 헌바 100호 민사집행법 130조 6항 위헌소원 남궁준 청구인. 이 사건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 보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무익한 항고 제기로 인한 경매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항고 보증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21 헌바 15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 1항 위헌소원 청구인 반영진 씨. 이 사건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 헌바 85 등 결정에서 이 조항은 동일한 구법 조항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지급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례 결정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할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문 2020년 2월 18일 개정되기 전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 제1항 37호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 2 제1항 위헌소원 2021 헌바 268호 청구인 최경순 씨. 이 사건은 일정한 선거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49조 1항 8호가 정한 임원 결격 사유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심판 대상 조항이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에 대해 분리선고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농협 임원선거의 성격, 선거의 공정성, 분리선고에 따른 양형이 일률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농업협동조합법 49조 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2 헌바 61호 변호사법 49조 2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두규 씨. 이 사건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변리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변리사 직무를 그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 직무 영역이 법률 사무 전반으로 포괄적이며 변리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법무법인의 변리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변리사 아닌 자의 관여가 금지되는 점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변호사법 49조 2항 중 2016년 1월 27일 개정되기 전의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의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4) 헌바 156호 형법 356조 위헌소원 청구인 허영란 씨.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헌바 99 결정에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죄행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문 형법 356조 중 355조 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음 헌마 사건 합니다. 2020 헌마 721호 어력법 36조 5호 등 위헌 확인
청구인 박민환 외 사인.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간호사 중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기회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것만으로 의료 소비자로서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사건 2021 헌마 261호 국적법 13조 2항 위헌 확인. 이 사건은 복수 국적자가 기본 국적 선택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국적법 12조 3항 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만 외국 국적을 불행사할 것을 서약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늦어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국적 선택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국적법 12조 3항 1호에 규정된 자에 전시 근로역에 편입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사건 2021 헌마 65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 등 위헌 확인. 청구인 사마인쇄 주식회사 외 1인. 이 사건은 투기가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투기를 억제하여 국민 주거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중대합니다. 법인의 세금 부담 증가 내지 경영 악화로 인한 양도, 장기간 보유한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들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법인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2021 헌마 668호 2021년 청년내일 채용공제 시행지침 위헌 확인. 청구인 유주형씨. 이 사건은 청년내일 채용공제의 가입 자격, 시행일, 적용 대상을 정한 2021년 청년내일 채용공제 시행지침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년내일 채용공제 사업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사업 자체가 종료 과정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2 헌마 718호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인 안은정씨. 이 사건은 항소법원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수적으로 환송하여야 하는 사유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기초가 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을 때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의 환송 내지 자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거쳐서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2021 헌마 8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61조 8항 위헌 확인. 청구인 각준옥 씨. 이 사건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어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퇴직연금 감액의 효과를 유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연금법 65조 1항 전문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문헌에 의하면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이 조항의 시행 후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이 조항 도입 전에 감액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 신뢰의 보호가치 불이익이 크지 않지만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조항은 징계에 의한 파면 시 퇴직연금 감액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파면되었던 공무원이 다시 재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비행위로 인한 손상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21 헌마 853, 2021 헌마 1294 병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본문 위헌 확인. 청구인 이민기 외 1인. 이 사건은 구아동복지법 17조 2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고 신상정보를 보존, 관리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형의 강화만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억제에 한계가 있고 구아동복지법 17조 2호 범죄의 특성, 등록된 신상정보 배포기간의 한정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021 헌마 886호 의료법 43조 1항 등 위헌 확인. 청구인 의료법인 열경의료재단. 이 사건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동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협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의료법이 2020년 개정될 때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정신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의료 소비자의 권익 향상 취지나 장기 입원 환자의 다른 진료 과목 진료 필요성을 고려하면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하여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설치 운영이 허용되고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와 한의과의 협진 역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과 설치 운영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야 하고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 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이다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심판 대상 조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도록 할 경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주문 의료법 43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1 헌마 119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48조 1항 위헌 확인 청구인 이거 준비돼 있어요? 요즘 갖고 있어요? 좀 읽으세요. 주문하고. 네, 주문은 제가 선고하고 이유는 김영도 재판관께서 읽겠습니다. 주문 청구법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심판청구 청구인 임태원, 임진용, 문순조, 이재숙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48조 3항 2호 중 19조 1항, 19조 2의 제1항, 20조 1항 부분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임태원, 임지용, 문순조, 이재숙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첫째, 이동 제한 명령 또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 조항. 두 번째로 보상금 감액에 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 세 번째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조항 및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에 관한 구 살처분 가죽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고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보상금 감액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보상금 감액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청구인 임태헌 등이 이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이동 제한 명령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소득 안정 비용 지원이 가능하고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단기적이고 한시적 병역 조치로서 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할 때 보상금 지급 대상 조항은 청구인 임태헌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한편 살처분 보상금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헌바 110 결정에서 포괄이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변경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조항이 규정한 지급 기준은 재입식 제한을 두는 등 후속 조치를 포함하여 살처분 명령의 이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부담을 완화,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임태헌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고시 조항이 정한 상한선은 적용 대상인 가축의 종류와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임태헌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2021 헌마 1194 가축전염병 예방법
임태원 외 4인 청구인. 주문 청구인 임태원, 임진웅, 문순조, 이재숙의 2023년 9월 14일 개정되기 전에 구가축전염병 예방법 60조 1항 5호의 9 중 17조 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2023년 4월 18일 개정되기 전에 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조 9 별표 2의사 제4호 차목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 임태원, 임진웅, 문순조, 이재숙의 나머지 심판 청구, 청구법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합니다. 이유는 김영도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로 이동 제한 명령에 관한 구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 두 번째로 예방적 살처분에 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 세 번째로 방역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 네 번째로 방역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 다섯 번째로 일제 입식, 출하 및 입식 제한 기간 준수에 관한 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임태원 등의 이동 제한 명령 조항, 예방적 살처분 조항 및 보상금 감액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시행규칙 조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조의 6 1항 4호에 근거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임태헌 등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방역기준 위반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임태원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건 2021 헌마 1359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결정 등 위헌 확인 청구인 신민향 외 165인 피청구인 교육부 장관 외 1인 이 사건은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및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나 사실상의 준비 행위, 사전 안내 등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사건 2022 헌마 68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조 1항 별표 1의 5 등 위헌 확인 청구인 송강직 씨,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정직 감봉으로 인한 감봉으로 규정한 부분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정직 감봉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아 그 징계 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은 소멸하였고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이 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2022 헌마 구치소 내 과밀 수용 행위 등 위헌 확인 청구인 신선학 씨,
피청구인 울산구치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지정거실 수용행위, 보호장비 사용 및 분리수용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수용행위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1 헌마 163 결정, 2012 헌마 523 결정, 2013 헌마 142 결정을 통해 과밀수용, 보호장비 사용, 분리수용 행위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사건 2024 헌마 50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4-39 위원 확인. 청구인 정석한 외 70인. 이 사건은 청정수소 인정관리기관의 관리, 청정수소 인정기준에 관한 청정수소 인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시,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선박 배출량을 제외하도록 한 같은 고시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청정수소 인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정기관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감독과 통제가 가능하므로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려우며 현재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4 헌마 517호 명지대학교 2025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실시 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 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 확인 등 청구인 윤호민 씨 외 17인 피청구인 대학교육협의회. 이 사건은 명지대학교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 단위 폐지에 관한 피청구인의 승인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승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변경 승인은 해당 대학의 장이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여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1 헌마 1541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인 김태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2023 헌마 646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인 백주원씨, 피청구인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2023 헌마 936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인 이우호씨, 피청구인 강원지역 보통검찰부 군검사. 청구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려면 고의가 인정돼야 되는데 수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2024 헌마 131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인 김연중,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고의가 인정돼야 되는데 수사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지금부터는 사건 번호 청구인 일괄하여 말씀드린 다음 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헌마 380호 김서완씨, 2020 헌마 383호 윤정애씨, 2021 헌마 1393 서동욱씨, 2022 헌마 331 심다혜씨, 2022 헌마 841호 정상희씨, 2022 헌마 1195호 이철희씨, 2023 헌마 186 전대훈씨, 2023 헌마 345 김미자씨, 2023 헌마 810호 정성희씨, 2023 헌마 869호 성영호씨, 2023 헌마 1323호 우다은씨, 2023 헌마 1329호 김경희씨, 2023 헌마 1344호 엄재용씨, 2024 헌마 109호 황상호씨, 2024 헌마 320호 백수현씨, 2024 헌마 554호 최원호씨, 2024 헌마 702호 이희선씨. 이 사건들은 기소유예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고 수사 기록을 모두 살펴보고 법리를 따져보아도 해당 처분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선고 빠진 거 있나요? 없죠? 혹시 그 뒤에 나오신 분 있나요? 11시 사건 때문에 선고 못 들으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리고 결정한 그것은 송달이 되죠? 아마 다음 주
다음 주 말이나 그 다음 주에 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